손흥민 한 명 때문에 유럽 축구계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축구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이토록 거대한 파급 효과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국의 축구 천재가 만들어낸 현상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경제학, 사회학, 심지어 지정학적 관점에서까지 분석되어야 할 거대한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2015년 8월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그 순간부터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아시아인의 한계를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그가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달성한 업적은 단순히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한국 축구, 나아가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럽 축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손흥민의 기술적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 멘탈리티, 그리고 프로페셔널함은 서구 축구계가 지금까지 아시아 선수들에게 갖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며 유럽 대회 우승을 달성한 것은 아시아 축구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때가 됐다는 분석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최정상급 클럽들이 손흥민에게 보내는 러브콜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라얀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토트넘에 보낸 이른바 백지수표 제안입니다. 이는 축구계에서도 극히 드문 일로 구단주가 선수 한 명을 위해 금액 제한 없는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펩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하에서 세계 최고의 전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팀이지만 여전히 손흥민과 같은 게임체인저급 선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감독 교체는 매우 흥미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질된 것은 축구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 불과 16일 만에 내려진 이 결정은 토트넘 구단의 운영,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토트넘이라는 빅클럽의 기대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구상하는 전술 시스템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영국 언론들이 공개한 프랑크 감독 체제의 예상, 라인업에서 손흥민이 제외된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새로운 감독이 손흥민을 자신의 전술적 구상에서 핵심 요소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 자체가 축구 전술적 관점에서 얼마나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흥민의 축구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난 10년간 토트넘에서 보여준 통계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60골 이상을 기록한 그의 득점력은 이미 레전드급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오른발과 왼발을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양발잡이로서의 능력,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드리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폭발하는 승부처 능력은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단순한 득점 머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플레이메이커이자 수비 가담을 통해 팀 밸런스를 맞추는 만능 공격수입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질 중 하나이며 바로 이 때문에 세계 최정상급 클럽들이 그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의 러브콜도 매우 현실적인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는 최근 몇 년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손흥민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은 단순히 높은 연봉 수준을 넘어 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국으로 확정되면서 축구 인프라 구축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과 같은 아시아 최고의 스타를 영입하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 효과를 넘어 리그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손흥민의 글로벌 팬베이스와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의 사우디 이적은 리그 전체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 구단의 입장에서도 손흥민 매각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의 계약이 2026년까지 남아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올 여름이 그를 통해 상당한 이적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3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그의 시장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국 축구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의 현재 시장 가치는 약 8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33세라는 나이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그의 특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30대 중반의 선수들은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손흥민만은 예외적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손흥민만의 독특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의 신체적 컨디션 관리 능력은 축구계에서도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체력 훈련법과 현대적인 스포츠, 과학을 결합한 그만의 컨디션 관리법은 나이가 들어서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멘탈 관리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는 서구 축구계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승부욕은 많은 유럽 선수들이 배워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 또한 손흥민의 큰 자산입니다. 10년 가까운 프리미어리그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그의 노하우는 어떤 클럽에서든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빅매치에서의 경험과 압박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젊은 선수들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토트넘 내부적으로도 손흥민의 거취 문제는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을 넘어 클럽의 미래 방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한 팀 빌딩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구단 경영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가진 마케팅 가치와 글로벌 어필을 고려할 때 순수한 축구적 관점을 넘어서도 클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키 판더 펜을 비롯한 동료 선수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판더 펜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시했으며 이는 라커룸 내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입니다. 특히 그가 손흥민과 함께 여러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현재 토트넘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브레넌 존슨과 페드로 포로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과 함께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토트넘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팀의 핵심 전력이자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팀을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잃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오랜 실권자로서 클럽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의 판단에 따라 손흥민의 미래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 자신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신중한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 옵션을 놓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축구선수로서는 물론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로서 그가 내릴 결정은 한국 스포츠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흥민의 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2026년 FIFA 월드컵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이 대회는 손흥민에게는 선수 커리어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대회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각 리그별로 분석해보면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을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은 새로운 도전이자 아시아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경쟁 수준의 차이는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라리가나 세리에 A, 분데스리가 같은 다른 유럽 리그들도 손흥민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리가의 경우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리그 특성상 손흥민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그의 결정은 아시아 축구 전체의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후배 아시아 선수들에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고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축구계의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의 성공은 이미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클럽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보이는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실제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만들어낸 한국 선수 브랜드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의 성공은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개선, 지도자 교육의 강화, 축구 인프라의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손흥민의 존재는 아시아 축구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거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받던 차별과 편견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제는 아시아 출신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선수들의 마케팅 가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관점에서 손흥민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우수한 선수를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그를 중심으로 구축된 팀의 정체성과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글로벌 팬베이스까지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토트넘 인기는 상당 부분 손흥민 덕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이적이 클럽 경영에 미칠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는 다른 방향의 팀 빌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스쿼드 구성을 원한다면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축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백지수표 제안은 손흥민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완성된 팀을 가지고 있는 맨시티가 그에게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이 가진 특별함이 명확하다는 증거입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시스템에서 손흥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세계 최고의 전술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시스템에서 뛰는 선수들은 대부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손흥민 역시 맨시티에서 뛴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케빈 더 브라위너, 에를링 홀란드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호흡은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맨시티에서의 경쟁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미 공격진에는 홀란드를 비롯해 여러 우수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손흥민이 확실한 주전 자리를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33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의 제한도 무시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높은 연봉은 물론이고 아시아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30년 월드컵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선수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만족도와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항상 팀을 위해 헌신해왔고 개인적인 영예보다는 팀의 성공을 우선시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이 많은 팬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손흥민은 이미 한국 축구사에, 나아가 아시아 축구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취는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고 어디에서 뛰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미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축구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판단력과 프로페셔널함을 고려할 때 그는 분명 자신과 모든 관련자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들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거취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 역시 축구 팬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손흥민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손흥민의 이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구계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여러 기록들과 업적들, 그리고 보여준 플레이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고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